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급등 타이밍을 좋아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구독자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3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정보들 드려서 상한가도 드시고 그리고 이제 급등 타이밍도 성장을 해서 구독자 5만 명, 10만 명 돌파를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독자 3만 명 돌파 이벤트로 내년 주도주 확률이 매우 높은 지금 현재 전기차, 수소차 쪽 부품주 총정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들 전부 다 지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시면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조 원전 수주 지금 이번에 튀르키예 원전 수주권이 터졌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된 내용들 왜 살펴보셔야 되는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올해 6월부터 우리가 뭐 한 수십 년을 불러왔나요? 터키라고 불렀죠, 터키. 예, 터키라고 불렀는데 6월 이후로 터키 쪽에서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라고 불러야 됩니다. 튀르키예 얘네가 이제 40조 원전 사업을 현재 협력 관련된 우리나라 지금 협력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줬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로 해외 원전 수주에 성공한 바라카 원전 2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지금 상황이고 이게 본계약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다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한울 1호기 어제부터 이제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 이제 2017년부터 가동 예정이었는데 전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 그리고 이제 경주 쪽에 지진 우려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가동이 지금 5년이나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지금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한전 상대로 원전 소송전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원전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원전 수주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아직 본계약까지 체결이 된 거는 아니지만 원전 사업이 워낙 뭐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나라 대규모 지금 이제 해외 수주권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뭐 수십조 원 단위의 원전 수주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우리나라와 번번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대응책을 현재 갖춰야 된다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 한전, 튀르키예 정부와 지금 40조 규모의 원전 사업 협력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MOU 체결하고 나서 내후년에 2024년에 정부 협정 IGA 추진을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 협정만 진행이 되면은 최종 수주 성사는 확실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MOU 체결 전이기 때문에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우리의 원전이 다른 나라 원전들보다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가격은 또 얼마나 좋은지, 지금 뭐 수주 적시에 준공을 성공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타진을 하는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원전 정치적인 최적의 고려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튀르키예 원전 같은 경우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바라카 원전 수주 규모의 2배 가량으로서 추산이 됩니다. 40조 원 규모가 나와주고 있어요. 한국형 원전 APR 1400메가와트급이죠. 요거를 4개 건설을 하는 계획이고요. 지금 대통령이 각국의 정상을 만날 때마다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계약 체결 전이지만 원전 수주에 대해서 계속 지금 최근 한 반년 정도 동안에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시공 능력도 아주 좋은 그런 이제 건설 업체들 굉장히 이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 능력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원전 수주 내년에 정식 계약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뭔가 본계약이 터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서 원전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터지게 된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현재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세계는 경제 블록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 러시아 그러면서 여기서 인제 이란까지 같이 겹치게 되는 반미 동맹 그러면서 인제 뭐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에다가 미국까지 같이 엮이고 있는 뭐 동북아 경제권 그리고 뭐 유럽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러시아와 이란 같은 경우는 반미 연대입니다. 올해 이제 7월에 러시아 푸틴이 이란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천연가스 개발 그리고 천연가스 투자 협약에 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0조라는 어마무시한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튀르키예 대통령까지 해 가지고 3자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죠. 지금 튀르키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 신냉전 상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신냉전에 있어서 자국의 이제 이득들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화해를 조금 시키려고 하는 신냉전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지금 현재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튀르키예 인근에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 이게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유일한 해협이에요. 이거를 지금 터키가 가지고 있죠. 근데 인제 이 흑해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러시아나 아니면은 뭐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석유들이 이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서 각국의 유럽들로 인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뭐 독일 돌아 가지고 인제 영국까지도 갈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세계 물류가 해상 물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유일한 해협이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관계 재개를 하는 움직임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번에 지금 러시아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가스 대금 루블 결제 이거를 합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하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 쪽과 관계 개선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원전을 지금 러시아 쪽과 협력하기에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터키 같은 경우도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핵무장과 직결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안보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유럽 쪽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튀르키예가 원전 협력을 하기에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지금 "원전 지어 주세요."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요번에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 가입에 사실상 지금 성공을 했죠. 요번에도 이 나토 가입을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게 튀르키예가 또 이제 나토 쪽 수장 국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대신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수관 사업이었었던 미국 전투기를 도입을 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번에 2014년 이후로 집권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 권위주의 정권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그래서 러시아와 가까워지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과 갈등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요번에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신냉전을 이용해서 몸값을 최대한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국익을 우선하는 권위주의 정권이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아예 미국 쪽을 지금 선택을 하기에도 러시아와 중국과 지금 현재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리스크가 있겠죠. 그런다고 러시아를 선택을 하기에는 나토에 지금 합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원전 이게 지금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지금 이제 신한우리 1호기 APR 1400이 적용이 된 첫 번째 지금 이제 이 상업 운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당초 2017년 가동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준공이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달 14일
착공 12년 만에 준공이 됐고요. 대통령이 뭐 한파 때문에 참여는 못했는데 축사를 지금 보내 가지고 원전 르네상스 이 정책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뭐 대규모 정부 지원 같은 경우도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LNG 140만 톤을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LNG 가격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죠. 수입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LNG 140만 톤을 현재 지금 가격으로 뭐 한 톤당 달러가 뭐 한 150만 원 정도가 하니까 이게 지금 연간 2조 이상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겠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원전 하나 생산을 하는 데는 1-2년 안에 뽕을 뽑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우수한, 그러면서 지금 이 LNG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이 지금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게, 유럽의 이 가스 리스크가 대혼란이 일으키는 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는 지금 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LNG 가격이 난리가 나게 되면서 유럽이 난리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원전 협력, 그러면서 대규모 수주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 핵심 설비를 완전 국산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원전 기술 자립을 이뤄냈고요. 원천 기술을 전수를 해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새 주인이 캐나다의 카메코 쪽입니다. 카메코 쪽. 얘와 지금 이제 전 세계 가장 규모가 높은 인프라 운용 업체인 브룩필드, 얘네가 지금 51%와 49%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캐나다 카메코 같은 경우도 브룩필드 쪽 자회사입니다. 결국에 지금 브룩필드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가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때 인제 매각을 할 때 당시에도 뭐 몇 조 원이 되는 부채를 포함해 가지고 매각을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브룩필드 입장에서는 이 웨스팅하우스를 실제로 뭐 운영을 할 그럴 생각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는 원전 업체들의 그 주가가 뭐 올라갔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원전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주는 타이밍에 최고가를 받고 엄청난 가치를 인정을 받고 팔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캐나다 쪽의 이 웨스팅하우스 소송전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형 원전 수출을 저지를 하기 위한 소송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약서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원전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게 아니면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을 하는 거면은 굳이 미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계약서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 쪽이 이길 일이 없는 그런 이제 소송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계속 오늘 이번처럼 웨스팅하우스에서 계속 태클을 걸었다 보니까, 그때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는 계속 인제 강경하게 대응을 하다가 미국이 워낙 양보를 안 해 주니까 기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쥐어줬어요. 그래서 인제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를 좀 이제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인제 허가를 받아냈죠. 웨스팅하우스도 이번 인제 소송전에서 결국 요구를 하는 것은 원천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폴란드 정부 같은 경우는 2개 부지에다가 원전을 6개를 지금 건설을 하는 목표인데, 지금 이 1개 부지를 웨스팅하우스에게 넘겨줬는데 하나는, 나머지는 지금 확정 발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현재 프랑스 현지에다가 인제 원전을 지을 시공사 벡텔이라는 회사와 이 폴란드 원전의 책임 시공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원전을 성공적으로 준공을 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수주를 해서 수십조 원의 이런 수주 금액을 가져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성공적으로 수주를 못하게 되면 이게 그냥 전부 다 빚더미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신청을 해 가지고 매각이 됐었던 것도 워낙 공사가 오랫동안
좀 미뤄지게 되다 보니까 5 년, 10 년을 미뤄지게 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파산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폴란드 원전의 책임 시공을 웨스팅하우스가 책임을 지느냐, 벡텔이 책임을 지느냐, 이걸 지금 서로 떠넘기고 있어서 폴란드 현지에서는 지금 신뢰를 조금 잃고 있다라는 지금 현지 보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는 이제 검토 단계로서 실제 지금 수주로서 건설이 들어가지도 않은, 그러니까 원전 르네상스는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연이은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원전 대표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이제 나서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 웨스팅하우스가 번번이 태클을 거는 이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다시 한번 그때 바라카 원전처럼 기술료를 지급을 해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웨스팅하우스를 지분을 아예 매입을 해버린다라고 하던가. 당시에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 매각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뭐 5조 정도에서 10조 정도. 지금 이제 요번에 뭐 원전 르네상스가 나와주게 되면서 10조 같은 경우는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일부 지분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1조에서 2조 정도면은 문제없이 부분을 매각을 지분 부분을 매각을 해 가지고 문제없이 실행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 같은 경우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세계 최대 인프라 운용사입니다. 캐나다의 브룩필드가 지금 현재 웨스팅하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업체죠. 원전 가치가 오른 지금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고 현금화를 하려는, 매각을 하려는 입장이에요. 지금 소송을 통해서 웨스팅하우스가 한전보다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들을 지금 수주를 하려고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그런 작전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소송이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글로벌 원전 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단독 수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평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터지게 되면서 세계 원전 안전 기준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중이던 이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진행 중이던 공사가 뭐 당연히 적시 준공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5년, 10년을 미뤄줄 수가 있었나 싶었는데, 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추가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발생을 했었던 것도 결국에 이 원전의 안전 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가 망했는데, 망한 이 웨스팅하우스를 도시바가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 때 2017년에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적자가 도시바가 10조가 넘었죠. 지금 도시바가 핵심 그런 자회사들을 전부 다 매각하고 있어요. 완전 지금 뭐 일본을 대표를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완전 뭐 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 같은 경우는 한전은 이미 100% 원전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 바라카 원전 당시 때, 이때 인제 수주 당시 같은 경우는 100% 기술 자립을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기술료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와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100% 기술 자립을 성공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소송을 걸고 있는 일부 기술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립화하는 게 얼마 안 걸린다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에다가 원전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로열티 지급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하나 지금 걸림돌이 강하게 좀 걸릴 수가 있는 게, 지금 미국 정부가 민주당도 그러고 공화당도 그러고 이 미국 정부의 우선주의가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고 현대차 그룹도 전기차 보조금 안 주죠. 그러면서 인제 독일이나 유럽으로 가는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이 돈 준다고 하니까 다 고개를 틀어 가지고 미국으로 다 향하고 있죠.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미국 정부가 지금 우선주의를 펼쳐지고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에요, 이게. 향후에 뭐 600조 시장 규모다, 뭐 해체 시장까지 해 가지고 1,500조가 넘어간다. 대규모 지금 시장들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큰 먹거리입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우선주의에 의해서 이 원전 쪽을
좀 우리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인제 남아 있으나 지금 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쪽에 폐기 예정에 있었던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1 호기, 2 호기를 결국에 한 2조 정도 가량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서 연장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서 인제 인프라법 같은 경우도 통과가 됐죠. 인프라법은 이제 2026년까지 민간 원전 기업에 6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대규모 지금 정책 지원안을 통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원전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부의 우선주의가 아직 원전 쪽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펼쳐질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한 걸림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주가를 최대한 올려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의도예요. 지금 웨스팅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브룩필드 쪽이 우리나라에다가 매각을 시도를 할 가능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997년 당시 때 이미 미국 제외한 모든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한미 정상회담 있었죠. 이 이전에도 웨스팅하우스 매각 보도가 났어요.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간의 원전 협력을 논의를 하겠다. 그럼 이 웨스팅하우스 매각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지금 물밑 협상이 있지 않았는가 실무진 쪽에서 이런 지금 기대감 같은 경우도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웨스팅하우스가 결국에 누가 사가기는 할 텐데 이거를 지금 프랑스 국영 전력 기업인 EDF 얘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 발전 비중이 80%가 넘어가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 전기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전기를 유럽에다가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원전의 사업권을 전부 다 EDF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EDF가 지금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EDF 쪽에서 웨스팅하우스를 매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도 웨스팅하우스 매각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10조를 막 발라가지고 기업을 전체를 매각하기보다는 일부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해외 수출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없게 좀 어느 정도 그런 힘을 갖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불협화음이 너무 또 많이 나가게 되면은 이 원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안보와 직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달라고 하면은 돈 달라고 하면은 좀 줘도 되지 않을까. 요런 것도 지금 현재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우리나라가 원전 생태계가 일단은 살아나고는 있는데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처럼 원전 붐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해외 원전 수주가 아직 터져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 원전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원전 이 해외 수주는 분명히 터진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에는 지금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 원전 사업이 수십 조다 수백 조다 하는데 실제 사업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매출 추정치가 확연하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지금 기대감은 어마무시한데 만약에 뭐 해외 원전 수주가 한두 개에 그칠 경우에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처럼 10개를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정도에 그칠 경우에 이게 지금 뭐 기관 쪽, 증권사 쪽에서 추정을 할 수 있는 매출 추정치가 좀 낮아질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매출 추산이 안 되다 보니까 메이저들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게 실제 수주로 연결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이 뭐 2차전지 그 이상을 넘어가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가는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온다. 이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게 이번에 40조 튀르키예 원전 지금 현재 수주전 관련된 내용이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죠. 원전 관련주들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래 두산 중공업이었죠. 이걸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이고요.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진행을 하는 데에도 원전 R&D를 지속한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3대 SMR 소형 모듈 원전 기업 차세대 지금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엑스에너지 쪽으로
지분 뭐 한 5% 정도 투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1분기 때 장기 상승 추세가 강력하게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지금 대규모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원전 수주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세 상승을 안 할 수가 없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물산입니다. 한국형 원전 APR 1400을 수주 들어간 바라카 원전 수주를 직접 참여를 한 기업입니다. 요번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중동 지금 이제 방문 일정에 있어서 UAE 삼성물산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글로벌 SMR 1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와 차세대 원전 개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제 삼성물산은 시공을 담당을 하게 되겠죠.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조성 경험 같은 경우도 있고, 결국에 지금 이제 이 해상 풍력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부터 원전 르네상스는 원전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과도기적인 에너지로서 신재생과 같이 협업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사우디도 이쪽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우디 수주 가능성 같은 경우도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들도 뭐 안 좋은 시장에서 삼성물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BHI입니다. 얘가 이제 원전 보조기기 쪽에 국내 1위 업체고요. 복합 화력 발전 LNG 쪽 핵심 설비에 있어서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2015년 스마트 이게 이제 한국형 SMR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지금 관련 사업을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 SMR 관련주로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튀르키예 원전 관련된 내용들 나와주게 되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도 강하게 지금 출현을 했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G2파워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상태 감시 진단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 내용을 신기술로서 인정이 됐습니다. 결국에 원전도 지금부터 이제 차세대 원전으로서 신기술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G2파워 원전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전기기 분야 연구개발 그리고 제조 생산을 하고 있고요. 원전 필수 인증 요건 이걸 품질 기준을 만족을 한 수배 전반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뭐 수배전단 같은 경우는 고압 케이블에서 이제 낮은 이런 케이블로서 전력을 나눠지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국내 이제 관급 시장 수배 전반에 있어서 1위 업체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려보면서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00% 무료 지금 이제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3만 명 돌파 이벤트로서 지금 전기차 부품 쪽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읽어보시고 내년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주식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에서 정보 이용하시는 것도 전부 다 100% 무료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설치하시게 되면은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돼요. 이거 광고 전화나 문자 안 가니까 이거 여러분들 번호 안 쓰셔도 된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위쪽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위쪽에 구독자 3만 명 돌파 전기차 수소차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고요. 아래쪽에 이 부분 누르셔서 받아가시면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일 상한가 예상되는 급등 예상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지금 이제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요거 이제 좋아요 버튼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